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북한의 현대사 왜곡 실상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김일성 일가의 역사로 둔갑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의 현대사 왜곡, 날조 이 상황이 그대로 국내에 유입이 돼가지고 국내에 이름하여 진보적인 역사학계, 말이 진보적 역사학계지 짝퉁 진보고 바로 좌파적인 역사학자들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북한의 날조된 역사관을 그대로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여기에 노출되다 보니까 북한의 역사관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정의로운 일제 한거에 싸워서 조선의 독립을 만들었고, 미제 한거에서 조선을 자주성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나라로 북한을 갖다 미화하고 증송하고, 김일성이는 바로 김정일의 위대한 혁명가고 애국자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일제에 종속되고 미제에 종속된 친일 국가, 친미 국가로 전락한 괴뢰 집단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이 지금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관을 바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북한이 역사를 왜곡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다 보니까 김일성의 조작된 역사에 맞춰서 한국 현대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과 관련되는 현대사 왜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 1부에서는 김일성의 가계,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가정으로 완전히 둔갑시킨 김일성 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에 관련돼서는 여러 많은 책자들이 있지만은 가장 정통적인 게 뭐냐면 김일성이 스스로 집필했다는 세계와 더불어입니다. 조선노동당 출판사에 나온 이 세계와 더불어가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일성 역사 조작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0년에 나온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도 상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다 보니까 바로 김일성 우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김일성의 바로 가계,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 증조부까지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역사 조작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 측 주장입니다. 김일성 수령의 일가는 대대적으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외래 침략자와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김일성의 증조부 얘기입니다. 김응우는 1866년 미국의 샤머너 사건, 대동강으로 돌았던, 평양 대동강에 돌았던 샤머너 사건 때 이 미국의 대항에서 최선두에서 열심히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렬한 애국자였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바로 김보연과 그 할머니인 이보익 여사입니다. 여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민족적 절개를 굳건히 지키고 침략자의 한거에 싸운 애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 김형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전생애를 바친 불효불굴의 혁명투사였고 반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였고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의 방향을 전환한 위대한 선구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어머니 얘기입니다. 강반석. 이 강반석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의 광복과 여성 해방을 위해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투사였고 공산주의 여성운동의 시초를 겨루는 탁월한 지도자였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 김일성 일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한 시대에 살아간 사람. 역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온 평범한
이런 가정을 갖다가 위대한 애국자 지화도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김일성을 구성시키다 보니까 먼저 김일성 가게를 구성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김형직, 김일성 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형직은 그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숭실학교도,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도 졸업하고 만주에 가서 뭘 했냐면은 한약방을 했습니다. 한약방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당시에 백산무사단이라는 소위 반일, 지하, 소위 그 독립운동 단체에도 가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김형직을 갖다가 위대한 혁명가, 애국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둔갑시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조선국민회입니다. 이 김형직이 조선국민회를 1917년 3월 23일 날 평양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국민회는 존재를 했는데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 만든 게 아니라 1915년에 3월 23일 날 장일환이라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했는데 미국에 건너와서 유학을 하다가 돌아와서 평양 숭실학교 그 동창생하고 선후배들을 취합해서 반일 독립운동 단체인 조선국민회를 바로 결성한 겁니다. 활동도 했고요. 여기에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가 1917년에 가입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직접 조선국민회를 김형직이가 직접 결정해서 조선의 독립을 이끌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 김형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는데 북한은 이 김형직을 위대한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지금 저렇게 날조를 해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백산무사단이라는 반일 지하운동 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주 부각할 만한 그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죽음도 북한의 이런 문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일제에 잡혔다가 고진 고문과 이 때문에 얻어진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1926년 5월 20일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날짜는 맞는데 그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살부회라는 공산주의 조직이 바로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을 죽였습니다. 자, 살부회는 뭐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모임이라는 이런 지하단체입니다. 이 살부회는 공산주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면 아버지도 죽여야 된다 라는 그 취지로 모인 단체입니다. 이 연호는 소위 1900년대 초반에 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지하에서 할 때 살부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선 공산주의자 젊은이들이 살부회를 조직해서 당시 그 친일파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이런 독립운동가들도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바로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가 민족주의 운동에 약간 가담을 했기 때문에 또 재산을 좀 모았기 때문에 바로 살부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은 공산주의자 살부회를 갖다가 경운시하고 복수할 생각은 않고 자기 아버지 죽음을 갖다가 일제에 고문을 당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식으로 하면서 위대한 공산주의 운동의 시조라 이렇게 둔갑시켰습니다. 죽은 김형직이가 자빠져서 통탄할 일입니다. 자기는 민족주의 운동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라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공산주의 살부한테 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의 역사 왜곡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은 이렇게 김일성 일가를 위대한 혁명 일가로 북한이 날조를 또 해놨지만은 실제로 김일성의 증조부, 조부, 조모,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대체적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커다란 의미를 남길 정도의 그러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우상을 위해서 북한은 이 평범한 집안을 갖다가 위대한 혁명가, 애국자 집안으로 둔갑을 시켜놨죠.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